안녕하십니까. 양심이 승리한 세상 기호 14번 윤홍식입니다. 또 예. 오늘도 인사같이.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또 따로 해드려야죠. 예. 먼저 하시죠. 오늘은 홍익당 사무총장 이종원입니다. 이름표 걸고 예, 있잖아요. 정책 돕고 있는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시당 준비하는 김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잘 나오시죠? 예. 아무도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29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되게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트래픽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이 윤홍식 후보의 트래픽이 폭증을 했습니다. 기존에 뭐 몇 년간의 트래픽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예전에 저에 비해서 올라간 겁니다. 예.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예. 네. 예. 오늘 조금 이따 또 소개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안 계실 때 소개해서. 그러게요. 한 번 더 소개하죠, 뭐. 예, 조금 이따 또 중간에 또 갑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좀 들어오시면요. 예. 네이버 트렌드나 구글 트렌드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수석 대변인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시나요? 아, 준우 때문에. 예, 꼭 빠른 시일 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대변인도요. 네. 지금 너무 남자만 있죠. 예, 여성분이시라 수석 대변인도 꼭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여기 이 장면을 생방송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죠? 저희 촬영을 맡고 계신 예. 저희 동풍님 또 모 방송에서 나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겁니다. 예. 네. 나중에 또 방송으로 보시고요. 어제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설명 못 드린 거 있죠. 이거 공보물. 지금 다른 회원분이래. 누구죠? 다른 후보분들. 네. 제가 항상 회원분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이분들 공보물 죽입니다. 이거 금액으로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런 게 부럽습니다. 아무튼 시세 많은 건 아니고 부럽습니다. 저희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쓰고 또 나라에서 세금이 또 보전돼요. 이런 분들은. 저희는 보전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네. 작게 준비했습니다. 충격받으시더라고요. 기호만 있고 이름이 없어요. 기호 14 홍익당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진짜 자신의 이름보다 당을 알리려고 나왔다라는 추측까지 하시는데 그냥 빼먹은 겁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절대 실수지 저희가 뭐 양심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 이름도 알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오셨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신 분을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양심 대통령의 유관칙, 저 이름보다 여기에도 주안점을 두다가 이름을 빼먹은 거예요. 대통령은 어떤 편견과 욕심을 벗어나 양심의 명령에 깨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깨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양심맨으로서의 사명 선언문 같아요. 대통령은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만 하겠다. 국민에게 피해주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 또 하나, 국민의 입장을 항상 진심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공복임을 명심하고 겸손하겠다. 그리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양심의 구현, 즉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만을 사명으로 알고 하겠다. 마지막, 항상 팩트에 근거해서 결정하겠다. 팩트 폭력이 제일 무섭죠. 항상 저는 팩트로 무장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자명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꼭 인터넷으로 이런 방송을 통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항상 최신 자명한 따끈따끈한 정보로 팩트로 무장하고 있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양심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착하고 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온화한 얼굴 짓고 있고 모든 사기꾼들이 온화한 얼굴 짓고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꾼 얼굴 하고 있겠습니까? 다만 진심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입장을 이해하면서 여러분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항상 어떤 난관이 와도 꼭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해서만 결정하겠다. 그런 존재가 대통령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저는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오해를 많이 하셔서. 이 짧은 정보 안에서 또 오해가 일어나더라고요.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체납 실적 및 전과 기록입니다. 당연히 뭐 전과는 없고요.
배우자 직계전서 저희 준우 있잖아요. 있는데 뭐가 없냐면 납세액이 없다고요. 재산이 없어요. 체납액이 없어요. 없음 해놓으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안 했다, 미혼이다라는 애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혹시 납세 1000이라도 써 있었으면 어떻게 오해하셨을라나 배우자가 뭐 배우자 없음이라는 데서 어떻게 배우자 바로 결혼 안 했다 이렇게 오해하시게 오해할 수 쓰여 있는지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꼭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뭐 미혼으로 보셔도 저는 감사합니다만 예, 진실은 이게 팩트니까 예, 꼭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만 지금 얘기 떠들고 있는데 여기만 하나 더 드리고 제가 빠질게요. 여기 있는 좋은 공약들 있죠, 여러분. 제가 정책 14번과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좋은 공약들 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런 책자 못 만듭니다만 이런 책자에 있는 좋은 공약들 제가 이분들과 상의해서라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공약서에 작성하신 거가 저희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는 다 홍익의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실까요? 저희는 서로 상생해야 되지 않나요? 예. 저희 공약서는 그냥 이제 큰 정책의 방향이고 구체적인 공약서는 나머지 14개의 공약서들을 예, 예. 참고해 주시면 엊그제 토론을 보니까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재원 얘기는 엄청 하시는데 그걸 집행할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예. 전 솔직히 그게 제일 가장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직접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들은 주로 좋은 사람들을 그 중요한 포지션에 앉히시는 건데 포지션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뽑을지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하는 게 좀 답답했습니다. 역시 예전 큰 회사 인사팀장이 인사가 만사다. 예. 예전에 제 친구도 삼성 SDI 인사인데 항상 여기 써 있더라고요. T에 인사가 만사다.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인사가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도 지금 인사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인사하는 거예요. 대통령 어떤 사람 뽑을지.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재원에만 빠져 계시지 마세요. 저희 어제 말씀드렸죠. 돈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 더 내주시면 더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세금 삥땅 치지 않을 사람, 세금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사람, 사리사욕 추구하지 않을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사 같은데요. 그렇죠? 인사팀장 입장에서 예, 제가 볼 때는 말씀해 주실 솔직히 저희가 너무나 그동안 성과지향적인 스타일들이 그 핵심으로 많이 갔는데 그걸 또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소시오패스라고도 하고 소인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논어에 보면 그 내용 전체가 제가 윤홍식 대표에서 배운 건데 군자와 소인의 전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제가 스타워즈를 좋아합니다. 제다이와 그 다크 포스들과 예. 항상 역사는 항상 욕심과 비양심 욕심하고 비양심하고 하나죠. 네, 이 친구들과 양심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다이를 가장 가슴 뛰게 보고요. 이 땅에 우리가 홍익 제다이가 돼서 양심 지킴이가 돼서 양심이 이 땅에 안착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얘기 먼저 좀 하죠. 예. 사드 얘기가 지금 네, 올라오는데요. 네. 사드가 이미 배치됐죠. 진짜 예. 미친 거죠, 나라가. 답답합니다. 불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때려가면서 잡아가면서 또 그 미군들은 왜 이렇게 무례한지 왜 히덕거리면서 이렇게 거기를 지나갔을까요? 참 재수없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을 더 열받게 하고 있는데 사드가 이미 배치된 이상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희를 뽑아주십시오. 저희가 집권을 한다면 지금 이런 결정한 사람들 책임자들 확실하게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뭐 국민적으로 지금 또 촛불 집회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저항의 노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노력 안 해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 농담 부리면요 지금 국민들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 자리에 양심적 인사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만 됩니다. 일단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도 지금 가능한 게요.
저희는 정말 존재 자체가 국민분들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미한 존재지만 지금 거대 정당 중에도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상당수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치 과정에 있지만은 이걸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12일 뒤에 선거가 치러지고 그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분명히 국민들 상당수의 여론은 당장 즉시 이 사드 설치 배치를 멈춰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하나로 합쳐서 거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모아서 저희를 찍어 주십시오. 저희가 다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진지한 얘기인 게 지금 여야예요. 저희는 지금 국회의원 한 명도 없죠. 저희 당은 신생정당이잖아요. 여야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거 하나를 지금 어떻게 못 막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이 뽑아주셨잖아요. 월급도 줬잖아요. 지금 이 행정부도 문제지만 이 지금 국회는 뭐 하는지 아무튼 암담합니다. 그래서 윤옥시 후보님의 국민 대주주론이 되게 와닿거든요. 아니 대주주가 하지 말라는데 월급 경영인들이 자꾸만 말을 안 들어요. 뭐 여론조사를 해도 멈추고 차기 정부에서 하라고 나와도 안 지키잖아요. 이게 이 문제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들 선거운동하고 있죠. 지금, 아 그런가요? 지금 그러면서 자꾸 지금 뭐 나중에라고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다음 정권에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그 토론회 때 제가 외쳤죠. 사드 당장 중지하라. 근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또 저희대로 계속 보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 갖고 깨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바로잡겠습니다. 또 바로잡으라고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계속 외치겠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인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지금 주인이 핍박받고 있고 주인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면 이건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드 배치가 국익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국민 해쳐가면서 국민 탄압해가면서 국익이라는 건 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입니다. 국민한테 이루어야 국익입니다. 소수의 국민이 제비 보는 걸 국익이라고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무슨 예. 얘기 있나요? 예. 괜히 지금 또 흥분했는데 그러게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흥분되네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서 느낀 게 다 같이 최선을 다합시다. 예. 자꾸만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뭐. 네, 그 부분은 지금 참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작년 10월 말 공식적으로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로 대부분의 기존 정치인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국민들의 이런 양심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 분노를 따라오기도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드가 일부 배치되고 있는 이 상황에도 국민들의 지금 즉각적인 어떤 그 대부분의 국민 여론을 정치인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죠. 네. 작년 11월, 12월 우리가 창당을 결심하게 된 것도요. 기존 여야 정치인들이 뜨뜻미지근했어요. 국민의 민심을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주인 대접을 안 한 거죠. 대주주 대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경영진들이. 임원들이. 그게 열받아서 저희가 창당을 했었습니다. 우리라도 분명히 대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조직으로 이 나라에서 좀 한번 활약을 하자. 그래서 창당한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이 참담한 현실은 그대로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그때도 막 지금 대선 주자들 자기 대선 계산기만 두들겼지 쉽게 촛불 집회 나오지도 않았죠. 맞습니다. 나중에 숟가락 얹고 그거 국민들 지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때 촛불 집회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주장했는데 지금 대선에 또 대선 모드로 가니까 촛불 집회 때 촛불 민심의 그 주장 적폐 청산하라 사리사욕 추구하던 이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그 핵심은요 이 적폐 청산이고 적폐 핵심은 사리사욕인데 비양심인데
지금 또 이 대선 주자들을 바라보면서 대선 후보 뽑을 때는 또 그게 제가 볼 때는 또 희석된 것 같아요. 이게 국민 민심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양심의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뭐 궁금하신 거 지금 막 너무 다 풀리신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막 질러 주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저희 역량껏 받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뭘 바로 나왔네요. 직권 못하게 되면 하고 싶은 얘기 시원하게 못해서 직권을 못하게 되면 올해는 중요한 못해서 그런 정말 뜻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못 있게 되는 일 수도 있다.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주장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믿지 않아요. 민심 너네는 사기 잘 당하잖아. 내가 양심껏 해도 너희는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내가 꼼수를 부려서 당선된 뒤에 양심할게. 그런 양심은 없습니다. 온몸으로 양심을 표현해 주세요. 국민이 감흥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양심 정치는요. 정치인이 온몸으로 계산하지 말고 성패도 가리지 말고 양심에 최선을 다하면 국민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머슴을 분명히 알아본다. 저 친구가 제일 일 잘하겠구나. 내 진심을 진짜 이해해 주는구나. 감동해서 투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요. 벌써 주인들이 의심합니다. 저거 좀 수상한데. 그래도 저를 뽑으셔야 할걸요?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 아무튼 짜증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국민들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주면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 솔직히 이번에 그 최순실 사태는 국민들이 95%가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정보만 정확하면 판단하거든요. 국민을 좀 제발 믿어주시길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시릭 따지고 있죠. 이게 기가 막힙니다. 다들 시릭 이건 다 꼼수예요. 국민의 입장을 진심으로 배려한다는 거, 이런 꼼수를 안 쓰는 거예요. 이거 다 꼼수입니다. 시릭 따지네, 뭐 이렇게 국민들 뜻대로 이렇게 현실이 그런 게 아니네. 다 사기입니다. 사기로 아시면 돼요. 알겠네요. 국민 여러분이 계속 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홍익당 한 말씀만 드리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정부한테만 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바로 옆에 가족분들이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양심이죠. 그걸 왜 무시합니까? 그런데 그런 발상에서 정부한테 똑같이 확대를 하면 국민이 하지 말라면 일단 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서 설득하면 됩니다. 왜 거기에 국민들이 어떤 다른 논리에 휘말릴 게 뭐가 있죠? 하지 말라는 마음이 들면 당당하게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하지 말라고 하면 들으면 되는 거지. 거의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세상 희망이 있죠.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주고받고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이 작은 싹이요, 이제 점점 자랄 겁니다. 굵어지고 있습니다. 겁날 게 없어집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뭐 아까 보니까 성소수자 이야기도. 그것도 있고 국회의원도 영입하실 거냐? 성소수자 얘기는요, 제가 예전에 동성애 문제 살짝 다뤘다가 우리나라에 아주 내노라는 동성애 전문가들이 절 집단 공격했었죠. 호모포비아니 뭐 혐오주의자니 서로 배려하자는 얘기해도 싫어하시는 거 제가 잘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동성애 문제는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저는 몰라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서로 싸우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가정은 해야죠. 선천적일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후천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교회 쪽에. 제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만 선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차별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배려하는 게 옳다. 좀 더 배려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분들은 더 소수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 성소수자라고 쓰시는 것처럼 소수예요. 그런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차별이나 이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소수와 다수 문제를 이렇게 혼동시키는 그런 어떤 법제화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전 조심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 소수는 소수일 때 이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이 소수와 다수를 우리가
임의로 혼동시킬 수는 없어요. 임의로 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는 소수대로, 다수는 다수대로. 제가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녀가 만나야 애를 낳을 수 있게 자연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그 자연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겪는 현실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수는 있어요. 그런 감정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여유롭게 풀어가면서 서로 여기에서 절대로 양심에 어긋나는 역지사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일단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간다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입장에서 우리 이성애자가 나를 거부한다. 그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처벌하겠다 이런 법제화, 이 정도 수준의 법제화는 우리가 이건 역지사지를 좀 넘어섰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요, 동성애를 한다는 건 이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성애를 한다는 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능은 그렇다 하더라도 역지사지해 가면서 양심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게 제 주장이고, 다만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마저도 우리가 그걸 혐오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한다는 건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역량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팩트를 중시합니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의 입장에서 서로 상호 배려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답을 찾자는 게 제 이런 논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더 이 현장에서 체험하신 분들, 그리고 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예. 예. 보니까 교수님이나 정치인 영입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라고. 네. 오늘은 지금 예. 이것도 교수님이나 정치인 네. 영입하실 생각이 예. 있으신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초반에 언급했던 아니 뭐 인재 와주시면 인재라면 다 인재 모으죠. 활용의 근데 한 부분이라 기준 하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을 정말 좋아하셔야 되고 사람들한테 참아 못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천적, 선천적 따진 거는요, 예, 선천적으로 그런 어떤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존재들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얘기일 뿐이죠. 후천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할 근거는 없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선천, 후천 우리가 이제 따지는데 저희는 그런 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그런 인간이 그런 감정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존중하자, 그리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배려하자. 그렇대 또 그거를 소수란 말을 듣기 싫다고 해서 다수 소수란 말을 무리하게 안 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인간으로서 좀 오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양심 세상 되면 그분들 손해 안 보실 것 같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예. 그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서로 배려하는 문화에서요, 그분들 억울한 일 안 생기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인재 영입 쪽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장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교수님들 같은 분들만 많이 모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재밌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너무 작은데 지금 26개월 아기 키우는 아빠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고. 네,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여기 또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민 교수님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공약이 뭐냐면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을 과감하게 늘려보자라고 지금 제가 잡았어요. 왜냐하면 육아휴직 얘기도 나오는데요. 실제 중소기업에 근무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공약입니다. 육아휴직 3년이라는 게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공무원들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되게 탁상공론 같아요. 육아휴직 1년도 힘들거든요. 1년, 왜냐면 또 하나 뭐냐면 1년 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1년 동안은 누구 대체 인력을 뽑으래요. 근데 회사는 돈을 더 벌지 못하고 있어요. 대체 인력을 뽑았어요. 그 대체 인력은 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돌아오면 가셔야죠. 이게 그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핵심은 자녀를 아무 때나 편하게 맡겨서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또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주는 게 답 같거든요. 남용돼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 얘기가 이제 기존의 육아휴직 보장 또 가족과의 삶을 보장 이 얘기를 무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현행 기준은 기준대로 잘 유지를 하되 그거 이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딴에는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여기에 지금 얹어서 더 최선의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약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걸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는 진보 보수의 틀로 진보 보수의 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진보 보수의 틀로 보지 않으려고. 자명하냐 아니냐, 현실에 기반했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문제를 안 풀어 나가면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즉 현실이 상황을,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현실을 조금 더 자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먼저 머나먼 이상을 세웁니다. 저희더러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정말 이상주의자고 그렇죠. 관념주의자입니다. 양심주의라는 건 철저히 현실주의입니다.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 싸우게 할 거냐, 뭐라도 하나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싸움을 해결할 거냐, 이걸 연구하는 게 양심주의자입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양심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막연한 진보, 막연한 보수는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있어요. 이데올로기만 있어요.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건 사이비 종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 감정, 체험하신 그 경험, 그 현실 속에서 그런 문제를 찜찜하지 않게 조금 더 자명하게 푸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큰 공약 함부로 지르면 좋죠. 어차피 당선도 안 될 것 같은데 막 질러도 되죠. 근데 그러니까 24시간 저거 지르지, 그게 아니에요. 육아휴직이 현실 속으로 갖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이 어떤가라고 저희가 제안하는 겁니다. 예. 그 뭐 약간 첨언 드리자면, 그 실제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요즘 뭐 81만 개 일자리 되게 어떤 재원 얘기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을 늘리기보다는 이렇게 실제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보육이라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봉사하시는 공무원 늘리는 거는 반대 안 하시죠? 이렇게 좀 자명하게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헌법상 봉사자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봉사, 실제로 서비스만 확실하다면요, 뭐 봉사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봉사원을 엄청 뽑는데 서비스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고, 그렇죠. 서비스가 더 형편없어질 때가 문제죠. 물론 뭐 무한정은 안 됩니다. 저희 항상 재원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렇죠. 네, 그냥 여담으로 재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솔직히 뭐 저희가 이상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가끔 듣지만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듣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 기획재정부에서 얼마나 통과될지 그 짐작이나 가십니까?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기획원 관료 시절부터 일정한 그 경제 운영 패턴의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네, 뭐 이런 것들을 솔직히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야당, 정권을 오래 추진한 어떤 정부 여당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국민들한테 잘 얘기 안 해주죠. 야당이 특히 집권한다고 했을 때 그 정책, 재정 운영 기조가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집권자,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의 의지가 큰 거를 좌우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문제를 정말 간과하지 않고 그런 정책 공약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대선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나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약, 뭔가 뜬금없는 공약, 돈을 많이 써야만 하는 공약, 이런 거에 혹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어떤 그 돈을 많이 쓰지 않는 방법 중에서 아주 다양하고 재밌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이런 공약들이 있는지도 다른 후보자님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더 재미있게 이런 대선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시면은 금방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또 육아휴직 그 아이디어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활성화돼서 보험사에서 그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그 월급을 지급한다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방안을 채택할 수 없는 건지, 그런
댓글을 주셨거든요. 굉장히 되게 좋은데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선행 조건이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예산 문제겠죠, 결국은. 예. 저희도 고용보험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예산의 어떤 규모가 세금을 지금 많이 내야 되는. 그렇죠. 보험이죠. 그게 이제 월급에서 저희 세금 이렇게 떼듯이 이걸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아무튼 예. 추구해 가면 되죠. 맞습니다. 이게 옳은 굉장히 방향은 좋은 말씀입니다. 옳은 방향은 저희가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게 현실화 당장은 못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일을 처리할 때 이제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몇 %의 국민들이 반대를 할 때 멈추겠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저희는 이렇게 단순하게 여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심적이냐를 일단 주안점을 두고 양심적이면요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설득할 겁니다. 양심적이면 설득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일단 뭐 과반수라고 우리가 쉽게 가정을 하죠. 또 뭐 더 합리적인 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다면요 좀 더 고민을 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당연히 더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몇 프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국민 여론이요 너무 그런 정책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문제를 느낀다는 건 저희가 설득을 잘 못하고 있거나 그게 좀 양심적이지 않거나 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직면할 때마다 국민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풀어가는 게 그게 일단 양심이고 딱 떨어지게 딱 몇 프로 되면 한다 그러면 그 퍼센트 가지고 또 장난칠 수가 있죠. 그런 건 아니고 국민의 상당수가 이거를 받아들일만 하신지 아닌지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세종대왕이 그런 거 한번 개혁하려고 되게 오래 하셨죠. 그런 거 개혁 한번 하려고 할 때도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니까 안 하시고 또 미루고 해서 아주 오랜 시간 국민 여론조사를 하다가 일을 진행하신 적도 있죠. 그런 어떤 우리가 좀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해주신 얘기 중에 보니까 공직자 언론 양심 평가 지표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될 수 있을지. 끊어졌다는 의견들이 있네요. 괜찮나요? 개인적인 건가요? 그런가 보네요. 양심 평가 지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공직자하고 언론에 관련된 거. 양심 평가 지표는 뭐 있나요? 제가 대통령도 평가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나요? 제가 대통령 평가 지표입니다. 물론 더 세부화될 겁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양심각성,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지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으로 지금 무인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회사에 적용해 보셨었죠. 더 이 카테고리별로 좀 더 질문을 자세히 해서. 저희가 솔직히 요 기준이 일반 회사의 공통역량 기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 공통역량 기준이 요게 부합되면 더 일관되게 일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공무원 쪽에서 공무원 노조 쪽에서 오셨던 질의서가 하나 있었어요. 성과 평가 관련 공무원 성과 평가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쪽 의견에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문제 있는 사람만 혼을 내면 되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는 좀 주인의식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지는 말자라고 했고요. 그 대신에 이 양심평가의 지표에 의해서 이대로 제대로 했는지는 확실히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평가 지표 이 6가지가요 엄청난 겁니다. 복잡하다고 훌륭한 건 아니에요. 복잡할 때도 자명하게 복잡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지표가 어느 정도냐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내부 통제학회라는 데가 있죠. 지금 기업마다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내부 통제, 내부 통제 전문가를 두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부 통제라는 게요. 이렇게 횡령이나 이렇게 기업 안에서 이런 그런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통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런데 그 통제학회 회장님 말씀이 저희 홍익학당까지 찾아오셨었어요. 미리 알고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서양에서 나오는 그 어떤 기법을 써봐도 그게 안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를 알고 오셨더라고요. 세종대가 그렇게 훌륭했다는데 내부 통제도 잘 됐다는데 우리 동양만의 우리 조선만의 어떤 통제 어떤 그게 있었던 거 아니냐 통제 방식이 내부 통제에 대한 어떤 그 원칙들을 사실 저희 이제 양심의 6원칙을 보고 오셨던 거죠. 이게 답인 것 같아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MOU를 맺고 저희 양심노트에 있는 이 원칙을 아시아 내부 통제학회에 가서 영어로 번역해서 발표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MOU 하자고 오신 거였죠. 그 정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히 고전 공부하던 애들이 대충 실생활에 적용도 안 해보고 만든 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원칙을 제시하고 또 무인님 같이 각자 이 직장이 있는 분들 자신의 이 사회생활 뭐 이렇게 하면서 삶에서 다 적용해 보시고 기업에도 적용해 보고 각자 역량대로요. 사장님은 자신의 회사에서 적용해 보고 충분히 피드백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년간 윤리교육을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에서 자신 있습니다. 예. 예. 버리면 안 되겠네요. 받으신 분들 6가지 원칙 다른 데 있지 않고 제일 작은 공약서 집에 있습니다. 예. 예. 이 원칙도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실제 적용할 때는 어떤 식이 편하시던가요? 그렇죠. 뭐 수치화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요거 기준에 맞춰서 서술시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제가 뭐 여력이 되는 데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요 질문이 지금 6가지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회사에서 GWP라는 게 있었거든요.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이 설문서가 있었는데 기준이 3가지예요. 경영진과 구성원 간의 신뢰, 그리고 구성원 간의 재미, 그 다음에 구성원이 회사에 대한 그 자부심, 이 3가지입니다. 이걸 갖춘 회사가 최고로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윤 대표님 이번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신뢰잖아요. 신뢰가 없다는 게 가장 지금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기업으로 치면 지금 꽝인 거죠. 꽝인 거죠. 완전 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 수치화 한다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수치화를 할 수도 있지만 본질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를 수치화해서 어떤 수치 이하만 문제냐 아니잖아요. 피해 입는 사람이 나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그 GWP 기반으로 양심 경영 어떤 이런 설문서 같은 것도 만들어 봤어요. 나중에 만약에 나라에서 그걸 설문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미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윤리적 뭐 이런 윤리 경영이나 이런데 이미 어느 정도 추구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답을 명확히 갖고 있는 것뿐이죠. 예. 뭐 수치화처럼 자명 찜찜, 그렇죠. 자찜, 찜자 이런 걸 가지고 수치화할 하실 수도 있죠. 있고요. 예. 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찜찜이 더 크다. 찜찜이 자명보다 크다. 이렇게 평가가 충분히 이게 글로도 내려줄 수 있죠. 이런 평가를 일단 받으면 이건 심각한 거죠.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떤 조치나 이런 게 없으면 분명히 더 큰 어떤 처벌이 당연히 이게 필수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예. 사람들 반발이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예. 이게 양심을 믿으세요. 양심. 예. 모든 일의 전제는 지금 이 기본은 양심입니다. 이걸 수치화해서 평가한다. 이 어떤 양심 문화가 전제되지 않고 단순한 어떤 수치화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면 이거는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러게 되면요 이거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거죠. 지금 이 회사에 이렇게 어떤 가정해 보세요. 지금 어떤 회사에 이런 게 났겠죠.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그 부하 직원들이 다 지금 숨 막혀요. 이럴 때 지금 이 양심 평가 지표 아니고는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이 업무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면 문제시하기 힘들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좀 뭐 불편하다고 이거를 과연 회사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양심 평가 지표가 적용돼서 그 사람한테 심각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찜찜 떨어지면요. 이제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조치를 회사 차원에서 취해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분을 향해서. 예. 뭐 상향 평가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예,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수치화보다는 요걸 가지고 내가 이쪽이 부족하니까 좀 더 노력해야지라고 만들면 좋겠고요. 나쁜 5%만
빼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쁜 5% 때문에 제도가 복잡해집니다. 미꾸라지들을 아무튼 제거하는데 예. 이 평가지표가 확실히 쓰일 거고 일반 아주 뭐 소시오패스가 아닌 공직자들은 이걸로 무슨 평가에서 압박하겠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관계를 계속 그 동료들과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멘토링하는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책 저희가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거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열심히 들어가신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승진을 해서 장관도 하고 공기업 사장도 하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일단 예. 심각한 소시오만 제거돼도 예, 그럼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서가 행복해집니다. 아마 이 축배를 드시게 될 거예요. 저희의 최고의 적은 소시오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소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죠? 방송범이 없는데 예. 이 제다이와 이 다크 시스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이런 당도 만들고 저희한테 좀 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이유가 뭐냐면 그냥 주세요. 양심 덩어리를 모아야지만 이 소시오하고 상대가 되는데요. 네, 쪽수가 딸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분 항상 이 광선검을 기억하십시오. 예. 저기 시스라고 하죠. 그 어두운 그렇죠. 포스들, 어둠의 예. 포스들. 예. 공자님의 논어를 보면요. 저는 스타워즈랑 논어가 같아요. 저한테는 스타워즈랑 논어가 같아요. 예, 불도 켜줄까요? 예. 아무튼 이 스타워즈랑 논어를 읽을 때 저는 같아요. 스타워즈를 볼 때 결국 우리가 어둠의 포스, 인간의 탐진치를 극대화한 아주 그 욕심 구단들하고 예. 이 양심 구단들 하고 이 싸우는 내용 아닌가요? 논어를 보시면 공자님은 철저히 이분법입니다. 군자와 소인, 군자와 소인배. 그래서 어떻게 군자가 이 소인배를 제압할 것인가? 군자와 소인배의 싸움은 인류 역사의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싸움이고 여러분 내면에서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를까, 욕심을 따를까. 인류 모두의 이 공통의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권성징악의 영화가요. 아유 지겹다 하면서도 여러분은 지겹다고 밥 안 드실 거예요.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하듯이 지겨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을 즐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을 응원하게 돼 있죠. 예, 이게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양심 평가지표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악의 세력, 비양심의 세력, 적폐 세력과 싸울 무기가 없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들이 또 실험적으로 나올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드린 거고 또 해보면서 저희가 저희의 시행착오를 또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또 보니까 입시 지옥을 해결할 방안은 있으세요? 워낙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토론 한번 해봤어요. 교사분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밀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입시 지옥이 된 게 밀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대학도 못 가면 근데 대학 나와서 갈 때는 결국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두 개 빼면 좋은 일자리가 하나도 없대요. 그렇죠. 이게 가장 문제 아닐까요? 네. 중소기업들을 살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기 되게 어렵고요. 대기업들은 너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은 되게 잘 돌아가는 회사들은 책임을 다하게 하되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회사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서 생존을 만들어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본질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뭐 학제 개편은 너무 무리한 수도 있죠. 네. 무슨 얘기 있었어요? 지금 대학 평준화? 네. 대학 평준화까지 나와. 제 소원입니다. 제 소원은 대학까지 의무 교육하는 겁니다. 대학을요 그냥 그 국민이면 다 갈 수 있게. 예. 뭐 대학까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냥. 그렇죠. 대학까지는 그냥 대학원 정말 뜻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 가서 공부하시고 대학까지는 지금 초중고를요 저는요 소중대로 바꾸고 싶어요. 소학, 중학, 대학. 뭐 초중대 이렇게 바꾸든 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바꿀 겁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인구수도 줄고 지금 있는 대학들 망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미 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 고등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과 재작년부터 전면적인 대학 평가 착수했고요.
그 지금 목표가 교육부 자체가 지금 대학생 인원 정원 자체가 20%는 줄어들 거로 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래서 대학 평가는 이미 국민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미 20% 정도 감축을 목표로 대학 평가를 진행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평가 결과만 보고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 좀 안 맞는, 그러니까 좀 그 유명하지 않은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그 저기 폐교 절차에 들어 착수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에 국가의 그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끊는 방향으로 해서 자체 구조 조정을 유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자명한 게 이겁니다.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지금 대학까지 나오면서 오랜 시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이미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줄여야죠. 예, 줄여야죠. 지금 그 의무교육 과정은 줄여야 됩니다. 대학까지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예. 솔직히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공부하셨겠지만 얼마나 그게 뭐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윤호식 대표님 그 공약이 맞다고 보는 게 절대 평가 기반으로 하겠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 기준만 넘어서면 그 사람들끼리 경쟁하게 하겠다.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쪽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죠. 절대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는 홍익학당이라는 학교를 운영해 본 사람이죠. 홍익학당 교장입니다. 그렇죠? 이거 대안학교잖아요. 대안학교 예. 환영합니다. 예. 단 이게 이 양심 교육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안학교에서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안학교보다 저는 공교육이 이제 대안학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교육이 이 양심 교육에 저는 치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저도 일종의 대안학교죠. 자, 홍익학교에서 절대 평가하죠. 여러분 양심 공부 얼마나 하셨는지 저희가 평가해 드리죠. 신사, 문사, 뭐 학사 이런 과정도 다 이렇게 임명장도 드리죠. 자격증 드리죠. 이게 절대 평가해야지 상대 평가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어떤 한 분이 양심 잘하셔서 여러분은 양심 잘하셔도 좀 뒤로 빠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공부라는 건 절대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력된 사람 인정해줘야 돼요. 국가적으로 공인 그 실력을 인정하는 그런 검증기관이 앞으로 이제 많이 생겨나서, 그런 데서 각 분야별로 많이 생겨나서 그 분야를 절대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엄정하게 평가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더 주안점, 앞으로 공교육은 무조건 인성교육, 양심교육에 제일 초점을 둬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 뭐 전문학교가 앞으로 다양하게 생길 수도 있고 연계해 가면서 그 학생 실력이 올라가게 도와줘야 됩니다. 예. 또 뭐 드릴 교육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예. 남자가 그러는 것도 여자가 그러는 것도 심각하죠. 심각하죠. 이게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갑질로 보거든요. 그 윤홍식 대표님 그 양심 정치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볼게요. 대단하신 분 보시면서 예, 이거죠. 예. 사회병의 근원 갑질은 철저히 제거한다. 저희는 좀 크게 봅니다. 갑질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다. 솔직히 제가 제가 회사에서 그 인사 리더를 하면서 매년 한두 명씩은 성희롱을 처리해봤는데, 잘 파보면 그 문제를 일으킨 분의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보다 세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갑질들은 확실히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게 다크포스들의 특징입니다. 다 잡아내야 돼. 이거 한번 또 이거 다 잡아내야 됩니다. 예. 예. 이거 중독되면 안 되는데. 네. 양심정치 언제 출판되나요? 선거 전에 출판돼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아이 참. 이게 됩니까? 어디 되십니까? 아니 다음 주는 선거에 영향 줄 수 있나요? 연휴도 있고 이게 지금 될까요? 예, 최선을 다해. 2년대로 될 것이니. 아무튼 뭐 나오려면 나오겠죠. 예. 아무튼 선거 전에 며칠 전이라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아주 지금 이 사무총장님이 열심히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다음 선거 전에는요. 마음 놓고 직장 생활에 이건 다 비양심이에요. 여러분
뭐 성희롱이니 뭐니 하는 건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요. 자신의 인격의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예. 타인의 인격을 자신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 이게 비양심이고 이거 바로잡는 건 양심밖에 없어요. 양심으로 접근하세요. 안 그러면요. 남녀 간의 특수한 차이까지도 우리가 그걸 서로 막 비양심이라고 비방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혐오로 가요. 그건 소통 부재라고 봅니다. 서로의 인간적 한계, 본능을 인정하면서 본능은 인정하는데 그 이상은 오바야. 그건 비양심이야. 그건 너가 나를 내 인격을 배려하지 않은 거야. 그 부분에 초점을 두세요. 안 그러고 그런 본능을 가졌다는 걸로 서로 비방하기 시작하면요. 뭐 한남충이니 뭐니 해가면서요. 서로가 서로를요. 뭐 또 무슨 년이 해가지고 절대로 서로 공감 못합니다. 남녀는 절대 공감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서로 배려하는 거죠. 나도 있고 너도 있어. 서로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역지사지하면서 배려하자. 그 부분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인간의 한계까지 인간이 다루려고 하면요. 너무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예. 네. 전공이 적성에 맞는 네. 사람이 100분이란 맞는 네. 말씀이십니다. 예.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저희도 예. 저희 뭐도 있냐면 직업 선택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요. 솔직히 요즘에 인공지능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만 잘 집어넣으면 좀 더 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선택하면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심 교육이 근본에 선다는 거는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사실은 자신의 역량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로 이 공교육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양심을 최우선. 근데 양심이라는 걸 양심은 다 똑같죠. 예, 양심은 다 똑같지만 각자 재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양심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그 부분까지 도와주지 못하면서 양심 교육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아주 그냥 뭐 천자문을 가르쳤다, 뭐 명심보감을 가르쳤다, 아주 뭐 말 잘 듣게 만들어놨다, 예절 바르게 만들어놨다 이런 게 인성교육이 아니죠. 이 친구는 어디 가서도 나와 나 모두를 배려하면서 자신에게 제일 자명한,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나와 나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펴고 있다. 이게 올바른 양심교육의 목표죠. 예,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검토해 나가면 좋겠고 추구하면 좋겠고요. 직업선택 솔루션도 저희가 앞으로 얼마나 지금 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요 다른 데 쓰지 말고 한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는데 꼭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방금 덧글에 빅데이터로 나온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피동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이 도와주는 거지 그걸로 이리해라 저리해라 좌지우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명하시냐가 중요합니다. 네. 예. 하지만 데이터는 많으면 좋죠. 예,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다면요. 그렇죠. 양심적으로 자명한 선택을 하는 이런 방법에 익숙해져 계시다면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 책 소개해야 되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격, 재능,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꿈과 희망. 요 3가지는 무조건 가슴이 뛰어야죠. 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능이 좀 부족한데 꿈과 희망이 있다면 노력을 3배로 하시면 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희가 이번 제 윤홍식 후보도 그렇고 홍익당에서 양심을 중요시하는 걸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흔히 대외적으로 비판하는 게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 빅데이터로 직업 선택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양심이 왜 중요한지 진짜 공감을 하시지 않으면 정말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다른 후보자들처럼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지식 기반의 이런 전체적인 솔루션들이 늘어났을 때 양심 기반으로 한다라는 이 사회 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태어날 미래 세대는 빅데이터에 의해 결정된 직업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퍽퍽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양심적인 상당히 오랜 기간의 정권 하에서 비양심적인 문화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 만약에 빅데이터가 지금 그대로 현실화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지배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꿈이 나온다고 해도 아마 빅데이터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의 자격증 타이틀을 따려고 지금 몰려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양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회가 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거를 공감 못하면 다음 문명으로는 못 넘어가는 것이고 이거에 공감을 하면 다음 문명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기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뛰어난 학자들도 다 겁을 냈었죠. 겁을 내고 있는 게, 지금도 겁을 내고 있는 게, 안심할 수 없는 게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까봐. 그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양심으로 극복하자는 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인류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 현 시대 인류가 이어받고 있는 기계 대 인간에서 인간이 기계를 다스릴 수 있는 키입니다. 인간의 본질, 양심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물보호법? 예. 간단하게 동물보호법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버려지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동물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역지사지 한다면은 그렇죠. 참 이게 이 인간과 동물에는 참 이 서로 애매한 사이입니다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가능한 한에서는 배려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법에 대해서도 우리도 적극 동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죠. 예, 그것도 갑질이잖아요, 맞죠? 예. 정말 예전 화랑도에 살생유택이라고 있죠. 정말 살생을 하더라도 정말 고민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우리가 동물을 또 먹잖아요. 식용으로도 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좀 사실은 그 찜찜함을 갖고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런데 또 우리가 키우겠다고 반려자로 받아들였다가 함부로 이렇게 한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결국 양심으로 섬세한 판단을 계속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아까 국민 대주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더라고요. 8%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예, 자료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난번에 국민연금 사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솔직히 저희가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내고 있잖아요. 자기가 한 4% 내고 회사가 4% 내서 8% 이상을 수익을 그따가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각 기업에 우리가 주주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의 상당수는 저희가 주인인 것 같아요. 이미 국민이 대주주 맞아요, 이미. 그런데 대주주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들고요. 네. 예. 국민이 대주주가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예. 진짜로 여러분, 진짜 대주주입니다. 대기업의 여러분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벌 개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올바른 대리인만 뽑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도 증권시장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결권 행사 얘기가 나오면 의결권이라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주주로서 행사하는 건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기업에서는 반대를 하죠. 왜? 그 이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봐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양심적인 거에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권의 입김에 따라 그 기업을 자꾸 좌지우지하는 걸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당장 보셨잖아요.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기부금 내는 기업한테 좋은 의사결정, 원하는 의사결정 하게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국민 여러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근데 국민 여러분 이번에 삼성 합병 사태도 있었지만 삼성물산 그런 거 보면 부당하니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서 정당하게 그 기업이 꼼수 못 부리고 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뭘까요?
자, 양심적인 정권이 양심적인 국민연금 경영자들이 양심적으로 결정하면 그 주주와 국민의 이익에 맞게 한다면 당연하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어떠한 정책도 의미가 없다는 국민연금이 지금 예. 기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의결권 행사를 할지 말지조차도 양심이 있다라는 전제, 양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결정을 못 내리는 정책입니다. 오히려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공감을 못하고 양심이 지금 우리 학당처럼 운영할 수 없는 다른 후보들의 위정자가 돼서 국민연금의 이 의결권 구조를 함부로 그냥 인정한다, 허용하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먼저 각성하셔서 양심이 중요하고 양심대로 할 수 있는 정권이 정부 어떤 단체가 정부를 잡아야 한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하게 동의를 해주셔야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민연금 전문가 분이 한 분 예. 계신데요. 노동선님께서 예. 말씀 주신 게 예. 국민연금은 유니버셜 오너십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 개별 기업의 이익에만 근거하지 않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공익이사 파견.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쓸 수 있는 수는 다 써서 다 쓸 수 있죠. 예, 그렇죠.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대주주다 보니까 다음 경영진 선택할 때 잠깐 나는 양심 경영 지표에 기반하지 않은 그 대주주는 이 경영진은 나는 오케이 해줄 수가 없는데라고 하면 괴로워지겠죠. 여러분 할 게 많습니다, 되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정책위원장이시고요. 예. 사무총장이십니다. 사무총장. 저쪽은 대전시당 대전 창당준비위원장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 의결권 행사를 대행한 공익이사의 파견도 가능. 되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예. 이렇게 연구하면 또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명한 답을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다 흡수해서 자명한 거, 더 자명한 걸 우리가 지금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단순히 질문하고 우리가 답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는 만큼 고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더 자명한 얘기 해주시면 서로 더 자명한 걸 따라가는 게 우리 이런 대화의 목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네요. 아무튼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다 양심맨 돼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 양심이 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뭐가 중독성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양심이 답인데 이 말하면 다른 분들은 또 양심이래. 저놈의 양심 하실지 모르지만 저 이상주의자 저더러 좀 그러더라고요. 이상주의자. 아니면 양심 크크크크크. 예. 근데 어떡하죠? 계속 다 보면 양심이 답인 걸. 예. 미치겠습니다. 답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끝없이 연구해 온 결과물입니다. 지금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는 아주 무서운 저희는 팀플을 항상 가장 강조하고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 지킴이들이 팀플할 때 연대할 때 개벽은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자신의 양심에만 충실하다면 우리 함께 협업해서 큰 역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아까 개벽 말씀 주셨는데 어떤 의미냐면 인류 문명 전체를 양심으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예. 지금 인류가 수준이 떨어지는 게 문화의 후진성이죠. 50보 100보예요. 선진국 후진국이 좀 여유로우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인심이 나는 거지 양심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지금 선진국 하는 건 아닙니다. 여유롭다 보니까 양심의 울림에 좀 더 감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이 시야가 좁아지면 다시 욕심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걸 훈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인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홍익당이 단순히 우리나라 양심 건국, 이거는 구체적인 비전이고요. 이 미션은 뭡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있는 건 인류 전체의 업그레이드, 양심 개벽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좋은 말씀이시네요. 김영란법 다 소용없대요. 담배값 속에다 돌돌 5만 원 말면 모른다는데요. 이게요. 그렇군요. 공자님 말씀한 게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만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된다. 이게 양심 없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써도요. 양심을 각성시켜주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심 각성해가지고 이렇게 인류를 경영한다 이런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심 경영, 양심 정치를 미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엄청난 새로운 실험이 될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왜 그동안 모든 개혁이 실패했는가? 결국
양심을 각성시키지 못하면서 이 양심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 큰 일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는 좀 정교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파들 비판한 게 그거죠. 그분들은 양심 잘 지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핵심이 빠졌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없는데 율법만 잘 지킨다고 양심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정치 문제로 가져와서도 똑같습니다. 좋은 제도, 좋은 공약들 이걸 남발하는 건요. 나는 엄청난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면 뭐라고 할까요? 저같이 아마 토론에 나가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니네 공약 율법집들 장난 아닌데 빠방한데 다 좋은데 사랑이 빠졌어 했더니 저거 사랑맨이라고. 사랑맨 아우 저 사랑 지겹다 라고 했을 수도 있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공약 다 좋아요. 양심 빠지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치인들끼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공약이 뭔 의미가 있냐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들 간에 공약이 뭔 의미가 있어? 된 뒤에 뭐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위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킬 생각이 없는 공약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약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국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그거 하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벌써 됐네요. 네. 아, 오늘 재밌었네요. 네. 이게 오늘 또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가죠? 네. 그러게요. 항상 끝나기 전에 공지할 게 있으면 이거 해주시면 저희 윤홍식 TV 지금 양심맨이 간다. 팟캐스트에도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뵙죠. 8시에. 지금 저희가요. 지금 웬만하면 매일 하려고 주말 빼고는 매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제가 낮에 대전에 가서 우리 팀들이 대전에 가서 대전에서 거리 유세했어요. 대전에서 KTX 타고 역에서 바로 뛰어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의지 아시겠죠? 이거 웬만하면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유튜브 지금 못 나가는 게 한이에요. 유튜브에도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컴퓨터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더 장만해서 유튜브에도 이제 동시에 생방송으로 되게 꼭 하겠습니다. 불언간에. 공약에 속지 말자. 오늘 요 말씀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대통령 되면 죽이겠죠. 여러분은 끝장나는 겁니다. 이것이 극락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완벽하게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서비스 못 받아보셨잖아요. 제가 그 토론 때도 얘기했죠. 여러분을 지키려고 목숨 거는 정부의 그런 공적 서비스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북핵도 불안하고 뭐 다른 나라 강국들이 뭐 찝쩍거릴 때도 불안하고 항공모함 하나 지나가도 불안하고. 왜 불안할까요? 지켜주는 부모가 없으니까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부모라는 게 뭐 높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처럼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제가 해도 안 믿기실 수 있어요.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찍어주시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이상하네. 마지막 혹시 마지막으로 유세 계획 있으시면 미리 아예 안내를 해주시면 많이 찾아볼 텐데. 아니 근데 유세 계획을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짜야 됩니다. 짜서 지금까지 거리 유세한 경험을 가지고 자명한 유세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그래서 오늘 밤에 짜서 저희가 공지하겠습니다. 내일 때는 아마 다음 주 총 유세 계획을 공지하겠습니다. 공약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부끄럽지 않으세요? 양심맨인데요. 우리 양심이 답도 한번 할까요? 슈퍼 히어로에 등극했습니다. 제 소원이었는데.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네. 양심이 답이다. 힘들 때는 양심맨을 불러주세요.